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일정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일정들 먼저 중요한 것부터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트럼프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승리에 환호하며 폭등을 했죠.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지난주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주간 상승률은 0.7%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점도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경제 전망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트럼프 2기의 경제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경제 지표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미국에서 주요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됩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 주가가 급등한 만큼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 발표 이후 이익 실현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모두 마무리가 됐고 또 FMC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월요일의 경제 일정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채권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정상 개장하고요. 다만 미국에서 특별한 경제 일정은 없고요. 중국은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관군절이 오늘입니다. 11월 11일 숫자 1이 4개나 겹쳐 있는 날이어서 싱글들을 위한 그런 날이라고 알려져 있죠. 쇼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바바가 만든 게 관군절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부진한 소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올해 관군절 매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군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체들의 동향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11월 소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이 관군절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온기가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화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하향 조정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눈높이가 추가로 낮아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KDI가 앞서 8월의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했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낮아질지가 관심입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주택용품 판매 업체인 홈디포가 3분기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홈디포의 실적은 미국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2분기까지는 고금리에 미국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주택시장이 다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홈디포 실적도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톰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지난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나오는 발언들이어서 연준의 경기 판단이 어떤지 또 올해 남은 FOMC에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옵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 조치가 연장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수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고 또 오펙에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에 어떠한 움직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올해 1, 2월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과 6월에 10만 명을 밑돌다가 7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숫자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도 봐야 되는데요. 지난 9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명 줄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일을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6만 3천 명 증가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0월에는 이런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됐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CPI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앞서 9월의 경우 CPI가 전년 대비 2.4%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0월은 이보다 더 오른 2.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과 똑같이 3.3%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 상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관심이 물가보다는 고용으로 다소 옮겨가긴 했지만 물가 역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마침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FOMC 직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수요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셀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이 중에서 로리 로건 총재랑 제프 슈미드 총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 바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되어 있습니까? 네, 목요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옵니다. CPI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되는데요. 앞서 9월에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지표로는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지난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때 했던 발언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때 있었는데요. 그러나 파월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까지 연준 의장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죠. 일주일밖에 흐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말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CPI와 PPI가 발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연준의 경기 판단이 달라졌을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잠정치인데요. 앞서 발표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3분기에 0.6%를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었거든요. 변동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목요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개장 시간이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요. 폐장 시간도 오후 4시 반으로 조정됩니다. 네, 목요일 여러모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CPI 지표 그리고 PPI 모두 다 나오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수능 날입니다. 개장과 폐장 시간이 조정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10월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이번 주 CPI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가 차지하는데요. 금요일에 나오는 수치가 최근 미국 경제의 강한 흐름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전월 대비 0.4% 증가해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아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월에는 0.3%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각종 지표가 나오는데요. 10월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등 중국의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뭐 저희 일정 다 짓고 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러한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트럼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뉴욕 증시로 눈을 돌려보면은 트럼프 랠리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른 것도 올해 내내 증시를 짓눌렀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금융시장의 우려와 달리 빨리 나왔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결과에 빨리 또 승복을 하면서 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가 월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이나 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일단은 호재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시장의 트럼프 랠리의 강도가 매우 강해 보인다면서 당분간은 이 열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전폭 지원했고 대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주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테슬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술주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증시는 훈풍이 부는 연말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요. 다만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한 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